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이 보유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3주택자 이상은 보유세를 0.3% 이 추가 과세함으로써 이 다주택자를 옥죄하는 형국이 될 수 있겠는데, 자, 보유세 얘기도 좀 나눠볼까요, 장 대표님? 네. 어떻습니까, 보유세? 자, 이번 보유세는 네네. 일단은 우리가 보유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그러니까 세금은 다 이제 공시지가 기준이죠. 근데 네. 거기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제 80%였는데 네. 그걸 그러니까 5%씩 2년 동안에 해서 10%를 올려서 90%로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표에 보시면 이제 특히 3주택자 이상이 0.3%가 추가되기 때문에 네네.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이제 구간 조금 올라가는 구간은 있습니다. 1주택자도. 네네. 근데 이제 주로 이제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네. 좀 세금의 무게를 좀 더 줬다. 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제 변화 포인트부터 좀 시장 영향까지 좀 자세히 좀 한번 짚어볼 텐데, 자, 먼저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자, 표로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보면은 네네네. 자, 이게 과세 표준이 6억 이하가 0.5%인데 이게 0.5% 현행을 유지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우리가 이제 공시지가가 이제 이건 다주택자죠. 네. 1주택자는 공시지가 9억까지가 이제 과세 기준. 과세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2주택 이상은 6억인데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별 규제를 안 줬다. 그다음에 이제 6억에서 12억이면 이걸 이렇게 이제 봐야겠죠. 6억까지가 없으니까 그 이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6억에서 12억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다주택자 이제 표잖아요. 다 주택자죠. 그러니까 2주택 이상. 2주택이죠. 2주택 이상이죠. 네네. 근데 3주택 이상은 이제 0.3%가 플러스가 또 되는 거죠. 추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고 이제 이 과세 기준이 올라갈수록 네. 포인트가 조금씩 이제 최고 94억 초과는 2.5%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 분들은 6억에서 12억하고 12억에서 50억 여기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죠? 네네네.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이 아마 많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에서 0.75에서 0.85% 그러니까 0.1%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추가로 다주택자 0.3% 올라가는 거. 네네네. 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1,000만 원 내던 걸 1,600, 700 낸다. 네. 그러면 적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고. 네네네. 또 어떤 분들은 강남 아파트 오르면 이렇게 그냥 오르는데. 이 정도면 이런 의견도 끔찍도 있고. 안 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겠죠. 형편에 따라서.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반적인 어떤 기류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아니, 그러면 좀 가격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0.85% 이렇게 하면은 좀 가격이 좀 와닿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5억짜리를 2개 가지고 있다. 약간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라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조사해 놓은 게 있는데. 네. 자, 송파 잠실동에 잠실 S를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공시가격이 지금 현재 보면은 10억 2,400만 원이요, 올해. 네, 공시가격이. 예. 예. 내년 되면은 11억 한 7천만 원이 좀 나온다고 그래요. 공시가격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년 예. 되면. 아니, 일단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5% 올라가고 네네네. 또 여러 가지 비율이 지금 올라가니까 네. 지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자는 얘기예요. 네네. 그다음에 용산 이촌내 한가람 아파트. 네네. 황혜인 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저 옛날에 한가람 여기 아파트. 살았어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올해 기준으로 6억 3,300인데 네네. 자, 내년 공시가격으로 7억 한 2,343만 원 네네. 시뮬레이션 돌려본 겁니다. 네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B아파트로 B아파트. B아파트 예. 같은 경우 네. 올해 3억 9,200만 원. 네네. 인데 내년에 4억 4,800만 원이 올라간다고 이제 볼 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 분의 3주택. 얘기죠. 자, 3주택입니다. 네, 이게 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공시 가격으로 보면 네. 대략 한 20억 됩니다. 20억. 예. 총 다 합하면. 예. 예. 내년에 되면 한 2, 3억 됩니다. 지금 네네. 제가 얘기한 거 계산해보면. 네네. 근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재산세 547만 원, 종합부동산세 620만 원이에요. 네네. 그래서 총 1,167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반영되기 전에 가격은. 근데 내년에 이 똑같은 아파트가 어떻게 내지냐. 네. 재산세 650만 원.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1,370만 원.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더블로 이렇게 뛰는 거죠. 더블로 뛰었네요. 그래서 총 합계가 내년이 2020만 원이 되면은 네네네. 약 73%가 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1,167만 원을 내다가 예. 이제 이게 반영이 되면은 이제 13만 이번에 원이요. 법이 개편안이 나오나 이 13.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니까 이 가격이 이제 2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73.09%가 뛴다. 이거는 예. 굉장히 많죠. 많은 거죠. 사실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더 내는 아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짜장면 먹으러 매일 가서 5천 원씩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 원이야. 10,000원 내래. 예. 굉장한 거죠, 이거는. 아우 굉장히 크죠. 굉장한 두 배가 거니까 오르면. 예. 굉장한 거지만 우리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은행에 넣어놔서 은행 이자를 받을 것이냐, 네. 주식을 넣을 것이냐, 어쨌든 재테크는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을 보유할 것이냐 네네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서울의 이런 흐름이라든지 부동산 경기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네네네. 그래도 굉장히 피부로 닿는 건 크지만 그래도 보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그리고 더 어떤 부동산 소유에 대한 욕구는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으니까. 예. 쉽게 얘기해서 1,000만 원 더 내는 거거든요. 네네. 1년에. 이 세 개 아파트가 몇천만 원 더 올라가면은 네네. 그건 더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요즘 뭐 한 달에도 뭐 몇천만 원씩 올라가고 막 이런 그래서요. 상황이니까. 예. 요즘은 이제 조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이제 보합세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네. 사람이 참 단순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르다가 네. 보합세가 되면은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말이야. 그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환경이 아닌 이상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현재 기조가 꺾이기는 쉽지는 않다. 보유세 인상. 보유세가 인상이 됐어도. 예, 꺾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3주택자 공시 가격의 합이 13억을 넣으면 세 부담이 대폭 증가를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2주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뭐 발표한 걸 떠나서 공시지가가 변수예요. 공시지 가격도 오른다면서요? 공시지가가 이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원래. 거래가 정도까지 올라가는 근데 지금 계속 이게 실거래가? 만약에 이게 안 잡힌다 이렇게까지 해서 안 잡힌다 그러면 공시 가격을 네. 어떤 실거래가 수준으로 빠르게 오르게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실거래까지 올라간다. 그게 좀 무서운 거죠, 사실. 아 그렇군요. 근데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재산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1주택자까지 타격을 받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오히려 또 서민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시 지가를 올리는 거는 네네.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거래세는 그대로 놔두고 보유세를 자꾸 올리는 거에 대해서 좀 원성이 좀 들리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보유세 인상의 여파로 주택 시간이 당분간 좀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무성한 와중에 올 10월경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마저 좀 높게 점쳐지고 있다.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금리 인상 어떻게 보면 보유세 인상보다 좀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종부세 이제 세율이 지속적으로 이제 오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금리 인상 또 입주 물량의 증가 이런 게 좀 맞물리게 되잖아요. 한꺼번에 예. 맞물리게 된다라고 부동산 하면 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그렇죠. 영향만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이제 주는 한꺼번에 이게 겹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중장기적으로는 집값에 상당한 부담이 올 거라는 그런 전망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런 주에 큰 거고 또 공시가격, 장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신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면 가장 문제는 종부세는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네네네. 여기서 전국의 이 모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주택 소유자라든가 네. 이런 1,300명의 이런 재산세도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도 오른다. 그렇죠.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보유세 인상에다가 이제 금리 인상 이게 악재가 실제 겹친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줄어서 사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이거. 주택 보유 자체를 부담스럽게 하는 기 때문에 수요가 좀 줄 것이라는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네. 의견들이 있긴 한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그게 온다라고 하면 이런 예상들, 의견들이 나오는 거지 사실 아직까지는 크게 뭐 그렇게 동요되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유세가 최대 고민이었다면 이제는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네. 최대 고민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래서 아니 실제로 이제 금리 인상이 부동산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많이 끼치죠. 그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다 돈 넣어놓지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은행 금리가 높으니까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네. 실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대출 이자도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결국은 은행 그 예금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해줘야
결국 은행에 수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예대 마진으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대출 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네.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대출을 받는다는 건 네. 자금 여력이 현금으로만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그렇겠죠. 내가 자금 여력이 되는데 일부러 대출 받아 이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아파트를 대출 안 끼고 사는 사람이 거의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것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대출을 지금 받으신 분들은 자금 여력이 그만큼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볼 때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 변제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더 내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대출 받는 분들 꽤 많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예. 오히려 내가 신혼부부나 내가 진짜 내 집 마련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한번 그렇죠. 해야겠다. 예. 근데 이게 대출 금리가 올라가. 네. 그래서 맞벌이부도 다 계획이 있거든요. 네. 예. 대출 금리 얼마 냈고 또 애기 분유값 얼마 그렇죠. 또 남편 몰래 한 20-30만 원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다 계산이 돼 있는데 비자금.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또 투자하신 분들을 만약에 월세로 투자하셨다 이런 분들도 네네.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네. 아무래도 은행권에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가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네, 그 임대업자도 약간의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면 확실히 좀 위축되긴 하겠네요, 부동산 시장이. 아니 아무래도 위축이 사실 보유세보다 훨씬 많이 될 거예요. 보유세보다 더 클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하장이.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도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맞벌이 부부들도 우선 뭐 집을 사면 더 좋겠지만 여력이 안 되면 보통 전세로 들어갔다가 거의 다 그랬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럼요. 사실 전세자금,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사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런 그 신규의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수요층들도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당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가게에 직접적인 그렇죠. 타격을 줄 수가 네. 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주택담보대출만 계속 그 어떤 통계치가 언론에서 나와서 그랬지 지금 우리 엄정문가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우리 전세자금 대출도 꽤 되거든요. 전세자금 그 조금 싸잖아요, 그래도. 조금 싸더라도 그래도 이런 분들은 정말 뭐 아파트 가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내야 되는 전세자금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2% 후반에서 3% 그건 초반 이제 아닙니까? 상품에 따라 틀린데요. 네.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가 뭐 아니면 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그렇죠. 1.8%짜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것도 있는데 네네. 근데 지금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담보대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보유세보다는 금리가 진짜. 그러니까 금리가 좀 문제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자금 대출은 뭐 물론 최종 보증금은 있지만 80%까지 나오잖아요. 네네네. 지금 담보대출 몇 프로 됩니까? 아, 그렇긴 그리고 하네요. 훨씬 더 쉽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좀 보유세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 보유세 얘기하다 금리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금리 쪽이 더 민감하죠. 타격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이 부분 정말 보유세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장준범 의원님? 지금은 아쉽다, 아쉽지 않다 얘기하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은 네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신중하게 속도 조절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좀 제재가 좀 너무 빨리 들어온다. 그렇죠. 뭐 이런 말씀이시죠? 엄전문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아쉬운 일단 부분. 네. 아쉬운 측면이 많죠. 사실 뭐 어떤 제도가 나와도 아쉬운 측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자산에 따른 네네. 이런 공평하게 발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건 있지만 사실 지금 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네.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이제 건설할 하반기에 또 최종적인 결과물을 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네. 그때 또 이제 아무래도 좀 조세 저항이라든가 이런 뭐 불만 이런 게 좀 지금보다 좀 덜 할 수 있게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게 이런 걸 좀 지금 기대해 봐야겠죠. 알겠습니다.